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동엽의 봄은이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선 낭송해 보겠습니다. 봄은 신동엽.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를 읽어보니까 이 시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봄을 기다리고 있는 시인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봄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봄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적, 역사적 상황과 연관지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는 언뜻 봐도 한번 읽었는데도 지금 대립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시어들이 있다. 그죠?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봄은이라고 나옵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네요. 자, 봄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너그럽고 빛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은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긍정적인 이미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그럽고 빛나는 봄이 오는 곳이 있네요. 바로 제주, 두만,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이 봄이 오기 때문에 봄이 오는 제주, 두만,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도 역시나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그런데 1년에서 나타나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이 구절을 봤을 때 봄이 오지 않는 남해와 북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다. 그렇죠. 자, 3년에는 겨울이 등장합니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자, 겨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겨울은 우리에게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고 하네요.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역시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겠고, 어디에서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 그렇죠. 바로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기 때문에 바다와 대륙 밖도 역시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자, 다시 긍정적인 이미지,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그렇지. 봄이 움트는 삼천리 마을이라던가 우리들 가슴 속 역시나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움터서 어떻게 하는데?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자, 쇠붙이는 쇠붙인데 어떤 쇠붙이다? 그렇지. 미움의 쇠붙이니까 이 쇠붙이는 긍정이겠습니까? 부정이겠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이 쇠붙이들을 누가 무찌르는데? 바로 봄입니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그래서 대립적인 시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지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시에 등장하는 봄은 과연 뭘까? 이 봄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봄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우리 학교 최진수 학생이 만든 자료입니다. 순환이대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발표 자료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전부에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만도를 통해서, 진수를 통해서 또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순환이대에서 정리를 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죠.
1941년에서 1945년까지 지속된 전쟁으로 자,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시작되어서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패망하게 됐는가? 바로 1945년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고 반경 12km 이내 건물이 모두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 원자폭탄 무서운 것 같다, 그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역사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독립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립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서구 열강이 끼어들게 됩니다. 바로 소련과 미국입니다. 자, 이 소련과 미국은 해방된 우리 조국에 임시 분계선을 긋습니다. 임시 분계선을 그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신탁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라 정세가 복잡하던 와중에 남북 통합 정부를 이제 주장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피살이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승만은 남한에 독자적 정부를 수립하고 1948년에 남한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니까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북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남한의 정부 수립에 관여한 거는 당연히 미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수립되고 있다가 얼마 후 1950년에 북은 남한을 침범하게 됩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불법 남침을 강행하죠, 이북이. 그래서 터진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전쟁의 끝이 아직 안 난 휴전선, 그러니까 38 분계선이 지금은 휴전선의 의미로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입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고 싶은 현실입니다. 분단된 조국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민족의 아픔이 지금 또 지속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봄은 바로 통일입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조국의 통일이 바로 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 시어의 상징적 의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봄은 통일이라면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럼 남해와 북녘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 남해와 북녘은 우리 국토를 벗어난 곳, 즉 외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소련 이런 국가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으니까 이런 외세를 통해서는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죠.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그럼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은 즉 어디에서 봄이 움튼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조국 안에서 봄이 움튼다는 거죠. 봄의 그 눈짓, 즉 봄의 그 눈짓이라는 말은 통일의 기운이겠죠. 이 통일의 기운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국, 우리 안에서 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 겨울이라는 것은 냉전시대입니다. 냉전시대, 분단의 현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겨울입니다. 이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겨울이 몰고 온 이 분단의 현실, 냉전 시대, 세계적으로 이제 냉전 시대가 있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공산주의 체제가 지금 붕괴가 많이 됐고 뭐 중국이랑 북한 정도만 남아있는 지구상의 현실이죠. 자, 그러면 이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 몰고 가는데 이 눈보라는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이 분단의 현실에서 냉전의 시대에서 겪게 되는 아픔이겠죠. 자, 조국이 지금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6.25 전쟁 후에는 정말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다. 해외 원조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전쟁 고아들도 많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이 몰고 온, 분단의 현실이 몰고 온 매서운 눈보라는 바로 이런 분단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진 보면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된 도시의 연기들을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포토샵을 했는 건데 정말 그렇죠. 이런 폭격이 한번 민간 시설에 떨어지면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단의 현실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이산가족 문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자, 너그러운 봄은, 자, 봄은 통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그러운 봄은 과연 어떤 통일의 모습일까? 바로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무력으로 인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봄은 외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이에 의해서 맞이하는 통일이 아니고 무력으로 인한 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인 통일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우리 민족, 우리가 바로 통일의 주체라는 겁니다.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이 미움의 쇠붙이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이 군사적인 증오가 되겠죠. 이렇게 총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현실, 그죠? 그래서 군사적 대립. 눈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이 평화적인 통일은 이런 군사적인 대립, 이런 것들 다 없앤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눈녹이듯 없애버리는 게 바로 이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한반도기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남북한이 공동 입장을 할 때 드는 기가 바로 한반도기인데 하루빨리 이렇게 우리가 평화통일 또 자주통일 이루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시는 봄과 겨울의 이 대립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봄은이라는 시인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이 분단의 원인을 외부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그 주체가 우리 민족이어야 하고 또 이 통일의 방안은 무력으로 인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 응원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이제 1960년대에 창작이 되었는데 이 당시 60년대는 뭐 4.19 혁명이라던가 5.16 군사정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4.19 이후에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분단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죠. 그래서 이 분단의 종지부를 하루빨리 찍자 이런 생각으로 이 작가는 신동엽이라는 작가는 봄은이라는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참여시라고도 합니다. 60년대에 우리 문학에 참여 문학이 등장하게 되죠. 참여 문학은 1960년대에 산업화의 진전으로 자본주의 문명의 비인간화 문제가 대두되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문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참여 시인으로는 김수영, 신동엽, 이성부, 신경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부조리와 비민주적인 정권, 현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인간 소외 문제 등을 비판하고 민족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이런 것들 보면 좀 이렇게 단정적이죠. 이런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확고한 믿음, 화자의 의지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봄과 겨울의 대립적인 이미지.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과 세모 친 것들이 모두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였죠.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는 상징과 비유가 쓰였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겨울,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상징하는 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토, 우리 조국을 나타내는 게 있었죠. 바로 제주에서 두만, 아름다운 논밭, 삼천리 마을, 강산. 여기에 쓰인 표현기법은 대유법입니다. 대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 빵은 뭘 나타내는가? 빵은 곧 단순히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빵은 바로 식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대유법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고, 상징은 선생님이 지금 겨울이랑 봄 요 두 가지만 메모를 해놨는데, 겨울, 봄 말고도 여러분들 남해, 북녘, 바다와 대륙박, 아까 우리 했던 거 정리했던 거 있죠. 자, 남해, 북녘, 바다와 대륙박. 요런 것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세. 요거 선생님이 외세라고 아까 체크했습니다. 외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력, 외세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까 눈보라는 분단의 고통이라고 했죠. 미움의 세부치는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